프로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상당히 좀 막혀있네, 답답한 느낌. 오늘 또 상승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섹터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이게 특징이고. 밸류업 지수 발표 날에 금융주, 자동차, 그리고 금융지주 섹터의 약세를 보인다. 이런 흐름도 하나의 좀 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은 섹터도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소부장 섹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생산 업체에 비해서 뭐 거래 대금이나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오늘 좀 호재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좀 크게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인상적인 증시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 연속 상승의 흐름, 반등의 랠리는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한시 시황 안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될지 마켓나우 3부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만나볼게요. 7거래 연속 코스닥이 반등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장도 이 정도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비로 했을 때 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763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전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기도 했거든요.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듯한 흐름들 장중에 나타나는 거고 현재 2605선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잘 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할 텐데 말이죠.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뚜렷한 수급적인 특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이어지느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일단 펼쳐지는 것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7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5거래 연속 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슷한 특징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sek터는 팔고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를 산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함께 사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의 흐름을 보여주네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의 랠리의 힘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 각각 623억 원 그리고 300억 원 가까운 매수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세 가지를 좀 만나볼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띄워드립니다.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히던데 2차 전지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급등에 영향이 있습니다. 출고량이 증가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걸 일부 불식시켜주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별개로 이 이슈도 영향을 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고 이게 뭐냐면 미국 쪽에서 또 중국, 러시아산 그런 자동차 그 기술 이런 부분을 좀 맡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자율주행과 통신 기능에 중국산, 러시아산, 뭐 소프트웨어, 부품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걸 탑재한 자동차의 수입,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한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안보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겠죠. 그리고 한편에 있는 러시아 이쪽에 그 기술이 탑재된 무언가를 팔게 된다면 미국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는 사전에 차단하자라는 행보로 읽혀지는 거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밑바탕에 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대선이 치러진 뭐 결과 상관없이 이런 흐름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완성차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커넥티드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여전히 압박하고 있을 때 이 이슈는 우리에게 호재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현대차와 기아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우려는 좀 불식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산을 밀어내니까 그 자리를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1차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 대응력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기술 같은 걸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2차 부품 업체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완성차 부품 업계는 기회를 맛볼 수 있어서 수출을 이럴 때 잘 해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이슈는 사실 2차 전지 관련 부품 업체가 튀는 데에도 일부 영향을 줬다라는 점에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반도체주 이거입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왜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K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그때 우리가 폭락한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왜 세계 탑 메모리 반도체 3위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가장 선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요한 실적 방향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반도체 위기설의 직접적인 요인이 PC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었고요. HBM 공급 과잉 때문에 이게 또 타격을 주지 않을까가 있었는데 이 두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퀄컴의 인텔 인수 보도 이것도 K반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인텔의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퀄컴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인텔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팔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인텔이 지난 2분기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심각하게 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비용 절감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했고 배당 지급을 딱 끊었거든요. 어쨌든 인텔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인텔의 위기를 우리가 정말 위기로 봐야 할까라는 건 K반도체도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CPU, 중앙처리 장치의 왕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GPU, 그래픽 전환 장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그 자리를 넘겨준 거고 지금 오히려 AI 시대에 HBM 시장이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우리 K반도체에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 역시 우리가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어쨌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지금 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결국 이제 증권사에서도 차츰차츰 시각에 맡기고 있는 게 연내 주가 반등을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반도체 환경 변화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이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관련주가 튀는 흐름들이 오전장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빠르면 26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거고 그 전에 법사위와 본회의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가해자를 처벌을 좀 강화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게 맨날 싸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양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성했다라는 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3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이 상정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딥페이크 관련주 오늘 상승 흐름들이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분수령이 딱 지금이다. 그래서 한 오늘과 내일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전략을 또 잘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마켓 나우 3부 이어서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도 이 전문가마다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가만히 네, 제가 맞습니다. 들어보면은 파트너님을 강조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3관왕이 두루두루 달성이 돼야 시장을 쭉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그랬고 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강하고요. 이건 마음에 그렇죠. 듭니다. 네. 반도체는 약간 좀 모르겠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어쨌든 반도체 소재는 강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오늘은 숨었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걸까요? 어쨌든 오늘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은 마켓네오 3부, 우리나라 전 방송사 중에서 직관적으로 방향,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유일한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까지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은 멈췄지만은요. 자, 무엇보다도 이 상승의 폭은 좀 시기가 좀 조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V자 반등도 낼 틈한데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코스닥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죠.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시장이 구성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자,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오늘 어제와 이어가지고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 갭상승의 음봉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자, 무엇보다도 하락은 멈추고 V자 반등은 낼 수는 있지만 오늘도 삼성전자는 약간의 매도는 나오지만 매도가 줄었다, 매도량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반면에 자, 이 삼성전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어제 강세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약간의 단봉의 음봉입니다. 추세가 살아 있고요. 자, 그런 반면에 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수를 움직일 만큼의 이 상승률이 아니다 보니까요. 21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은 코스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상반기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했다면 이번에 10월 달은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 안에 큰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만약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반대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가 무너져야지 움직이는 시장이었었죠. 자, 근데 반대로 또 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다른 이 두 섹터는 또 무너져야지 움직일 수 있는 시속 게임이 보여졌다면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는데도 알테오젠과 HLB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플러스를 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쉬고 있지만 요 잠시 후에 캔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종목별로 좀 편차는 있지만요.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입니다. 제가 우리 정권사 전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닥 불장이라고 매일같이 강조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10월 달은요 꼭 고수익을 얻기 바랍니다. 코스닥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V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골드크로스인데 지금 거래소하고는 전혀 틀린 모습이죠. 연일 갭상승의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이 징후가 보이는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 이제 뒷걸음 치지 말고 좀 여러분들 배팅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잠시부터 어느 섹터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매매를 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잠시부터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장 너무 미워서 미장 가신 분들 많으신데 예, 맞습니다. 빠르게 좀 돌아왔고 예. 사실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증시가 잘 돼야 또 우리도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런 네.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오후장의 흐름을 또 잘 간파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1등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정유, 3등이 화학입니다. 이 중에서 4가지 테마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데일리 아스핀 첫 번째 테마는 이거 2차 전지 소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소부장 섹터는 그 생산 업체 대비 그동안 이제 주가와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부진했던 탓에 그렇게 팍 튀지 못했었는데 오늘 호재에 좀 반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렇죠. 예,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재 섹터인데 오늘 뭐 이데일리 스핀 보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TCK, 하나머티리얼즈, 덕산 네오룩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좀 살아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섹터입니다. 다음 이제 STO의 테마인데 이건 뭐 금융위가 토큰 증권 법제화 추진 이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원개발.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유통상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근데 이제 자원개발 쪽이 2차 전지 소재 오늘 튀었으니까 같이 그런 마셔야죠. 흐름에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 예. 흐름에서 저희가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 소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안 다룰 수가 없죠. 오늘 2차 전지의 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테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자, 오늘 2차 전지의 카테고리별로 밸류체인에 모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실적 테마에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재.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전지 양극재, 양극 활성화 물질 생산 판매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NF가 드디어 바닥에서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으나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만이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10%대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라 그러면 60일선까지 오늘 돌파로 끝난다면 종가 배팅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60일선 저항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자, 분할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배팅 그리고 60일선 안착했을 때의 스윙 관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주 강세에 따라 가지고 한 달 반 만에 10만 원석 회복한 LNF가 드디어 골드크로스 정배열 초입의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차트가 지금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에코프로입니다. 자, 오늘 양극재 관련돼 있는 소재 기업들이 상당하게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테슬라 급등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1년여간 이어지는 주가 하락의 밸류레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자, 저점에서의 나이트 커브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흘러내릴 때는 실금실금 거래량도 없이 자,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 지수 급락과 함께 가격 메리트가 75,000원까지 준 상황에서 자, 어제의 22선 돌파가 어째 보면 어느 정도 오늘의 상승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역시 주가는 자, 캔들에 다 흔적이 남는다라는 게 이 말이 과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선 돌파와 함께 오늘 60일선 돌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캔들을 보시게 되면요. 60일선 살짝 저항을 받죠. 상관없습니다. 종가에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89,800원, 9만 원 선을 안착시킨다면 종가 배팅 꼭 따라가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100일선과 120일선까지 먼저 갭상승이라든지 양선이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익절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게 얼마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를 보시면서요. 62선 돌파하게 되면 다음에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비슷한 형태와 함께 여러분들 매매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뭐 에코프로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11.8% 급등하기도 했네요. 현재도 네, 대단합니다. 힘을 계속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가 주도 섹터가 되는 날이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반도체 소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섹터인데. 전지 소재와 또 네. 같이 겹쳐 있는 양수 겸장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예. 자, 네, 보도록 어떤 게 하겠습니다. 있을지. 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사업에 호조에 입어가지고 자, 무엇보다도 올해의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주 강하게 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나 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3 고점을 찍고 2개월간 조정을 받고 오늘 하단 자리에서 60일선을 다시 한번 더 재도전해 나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죠. 자, 웬만해서는 W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주 깊은 음봉이 나오는데 자, 이 음봉을 딛고 양봉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던 그 이유는 영업이익입니다. 자, 올해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200억이었는데요. 자, 올해 자,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거의 60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역성장이 아니라 자, 이 다시 말해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준, 자, 이 시가총액 1조, 2조에 되는 기업들의 평균 10%에서 20%만 영업이익의 이 성장이면 나오더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동반 진출과 함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셨던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자, 이 LNF처럼 60일선 살짝 저항받는데 현재 종가 기준에서요 8%대에서 9%대 57,000에서 57,500원 자리만 머물러 준다면 종가 배팅 충분히 가능한 솔브레인 홀딩스를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업이익의 성장은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 기업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몇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기물 화학 전문, 자, 유기물 화합물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전 사업 부분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함께 항화 리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쪽에 관련 종목들 묶여 있었죠. 자, 그러나 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인 조정을 인해 가지고 자,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한 5개월 가량 조정을 좀 받고요. 자, 오늘 이 60일선 돌파를 오늘 장중에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요. 비중을 좀 실어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에서
꼭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네. 예, 요거 좀 머리에 남고요. 자, 세 번째 테마, STO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윗상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스마트 금융 플랫폼 1위 사업자가 핑거잖아요. 네, 핑거가 맞습니다. 현재 17%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K옥션,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이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중에서 맞습니다. 살펴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주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핑거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갭을 띄워가지고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움직이다가 장중에 지금 살짝 차이 매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STO를 먼저 다루기 전에 좀 설명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TO 쪽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 섹터와 종목 분위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데이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더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나올 준비하고 문고리 잡고 매매를 한다. 다리를 걸쳐놓고 언제든지 이 파티를 즐기다가 문 열고 나간다는 생각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역시 지금 현재 STO 쪽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주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핑거입니다. STO 법제화 논의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장과 함께 오늘 분위기와 함께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 캔들을 가지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요. 장중에 상한가를 못 붙인다면 그 종목은 오후장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영망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영망치일지 아니면 피레침 원봉일지 보고 내일 아침에 트레이딩을 갭하락에 들어가야 될지 갭상승에 들어가야 될지 오늘 오후 3시 15분 3시 마치는 시간에 캔들을 보고 내일 오전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갤럭시 머니터리입니다. 자, 기존에 이 핑거와 동일하게 같이 좀 움직이는 면모가 있죠.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는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장중에 많은 자리를 못 뚫다 보니까 영망치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조전장은 트레이딩 물량에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오후장 되면서 외국인의 대량의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정고점에 9,500원에서 많은 자리에서 언제든지 물량을 던지려고 하는 쪽의 마케팅의 뉴스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더 오늘보다도요. 내일 11선 하단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STO 쪽은 뭐다? 밸류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관점, 단타, 데이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TO 테마가 이데일 스민의 단기 테마에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맞습니다. 인증 지금 섹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치고 빠지는 전략 이렇게 기억을 네.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은 자원 개발 쪽이고요. 이건 이제 업종 상에 보면은 지금 유통 상사 쪽이고 5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뭘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2차전지 주셨듯이 소재랑도 연결돼 네, 있다고. 맞습니다. 네. 보시면요. 자, 유통 상사 예전에 드라마 미땡땡, 미생땡, 예땡 보시게 되면 상사 이야기 나오죠. 말 그대로 자원 상사, 자원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인데 제가 이 종목을 좀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까지 올리고 있지만 현재 이 자원 개발 쪽으로는 좀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형주의 하락률하고 전혀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어째 보면 29,000원짜리만 가게 되면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약간의 이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골드 크로스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위아래 업앤다운을 준다는 것은 매진 물량이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니켈의 2차 전지 소재 개발 사업을 속대를 낸다는 소식이 연일 좀 들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금 현재 지금부터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종목은 LX 일렉트릭의 현재 정별 초입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배팅을 지금
지금 비중을 실어야 할 자리는 32,000원짜리의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부터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을 좀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LX 일렉트릭과 이 어느 정도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죠. 자원 상사의 대표적인 두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다가도 한 차례 음봉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업앤다운을 위아래를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느 정도 매집을 지금 기관 외부인에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5일선에서 대놓고 지금 매집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런 예측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해놓고 기도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 5만 9천 원에서 6만 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양봉부터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행을 해보면 데일리 스핀의 그 굉장히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오후장 강한 테마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하루하루 겹치면 추세를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장기 추세로 이어지면 그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들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일리 핫스핀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데일리 스핀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현재 양시장의 희비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엇갈리는 가운데 종목 고민, 섹터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저희 챌린지 1313과 함께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최대 2종목까지 편입을 해서 주간 수익률 13%에 도전을 하는 챌린지입니다. 방송 당일 2시 기준으로 시가에 편입을 해서 매일 정오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1회 수정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5거래 연속 운영을 한 다음에 금요일에 최종 수익률이 발표되고 성공, 실패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따로 장기 포트 5종목까지 최대로 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리뷰를 2종목을 진행을 해드렸죠. 녹십자 웰빙, ST팜에 대한 수익률까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챌린지 4주차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4종목 나와 있습니다. 일단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새롭게 신규 새내기주 바이오 쪽에 나와 있는 종목이죠. 현재 수익률이 0.11%입니다. 오늘장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현재 보합권 수준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퓨처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저희가 오후 들어서 이 퓨처캠의 경우에는 낙폭을 빠르게 마찬가지로 줄여나간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퓨처캠은 FC705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내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멘텀도 한번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새롭게 편입된 2가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수익률이 3.29%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쪽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도 꼽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에코프로 머티 오늘장에서 대체적으로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이후 중국산 전기차 관련 관세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오늘장 그럼에도 약간 코스피 지수와 함께 상승폭을 반납을 해간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4%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이 오늘장 초반만 하더라도 파란불을 켰다가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12시 반 구간부터 빠르게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5%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고가 기준으로 15만 8,500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표가를 15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코앞까지 나와 있죠. 오늘 오후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또 남은 금요일까지 어떻게 이 목표가까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종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장 이 종목들에 대한 점검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잘 보셨죠? 오늘 4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도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부터 맞습니다.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오늘 아찔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한 종목부터. 자, 네. 아찔하게 오늘 미끄러졌다가 오늘 종가 지금 현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올 때만 해도요, 사실 한 2%대, 5일선 터치와 함께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서 조금은 마음이 좀 아차로 쎄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장중에 지금 현재 끌어올리면서 보합권까지 끌어올렸는데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대기 매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 물량 나오는 것은 그냥 넘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5일선 타고 가고 있고요. 자,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과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이 나옵니다.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큰 손들의 느낌을 아시겠죠? 양봉이 나올 땐 추세를 만들 때는 장대 양봉, 다음에 단단으로 만든다는 것은 물량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자, 내일이나 이틀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오늘 지수의 오전장에 자,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무엇보다도 10시 전까지만 해도 10시까지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의 바이오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이는 이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음봉을 더 맞았습니다. 그러나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느껴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다른 섹터가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섹터가 상승하는 섹터가 있으면 무너지는 섹터가 있었던 게 올해 상반기였다면 자, 오늘 요즘 분위기가 전혀 틀립니다. 2차 전지가 움직이지만요. 바이오나 이 반도체도 전혀 움직임이 무너지는 게 없이 오히려 더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밑에 꼬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퓨처캠도 동일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쌍끌이 매도도 나오고 있지만 밑에 꼬리를 달리고 있는데 장중에 아찔하게 6, 7%까지도 음봉이 내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의 5일선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홀딩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유일하게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상승률이 좀 제일 저조한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그러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봉이 음봉이죠. 무엇보다도 이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의 이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신규 물량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온지만은 전혀 바디 음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단봉의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종가에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징금다리 캔들까지도 바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이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금액이 15만 9천 원입니다. 장중에 조금 전 이 방송 도중에 현재 이 15만 8,500원까지 급등이 나다가 지금 현재 15만 7,200원, 자 6%대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바디 캔들 자체가 양봉으로 양봉으로 만약에 고가 마감이 된다면 자 15만 9,000원 마감될 것 같지만 자 캔들의 위치라든지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 상향 수정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보유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내일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꼭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짜 종목 옥석 가리기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전략도 여러분 잘 배워두시면 이후에 스스로 종목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그럼 1313 챌린지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챌린지 2종목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다인과 D&D 파마텍입니다. 자, 오늘도 바이오로 모두 다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됩니다. 현재 시즌은 바이오 시즌이고요. 바이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 안에 큰 고수익을 얻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지금 이거 지나고 나면요. 다시 한번 다른 시즌의 다른 섹터가 또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됩니다. 노를 젓기 위해서 이 방송을 끝까지 매일같이 못 들으신 분들은 재방송으로 들으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의 주도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매일같이 참조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다인을 차트를 보면서 기업 설명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7,000원짜리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모두 다 소화를 시키면서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의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 뭐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동반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시켜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종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래량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원, 액상세포 금단 진단기기뿐만 아니라 시약을 진단 키트 개발 업체입니다. 세계 1위의 체외 진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로시와 함께 자, 20년 장기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밸류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주 이 밸류에 있어 가지고는 자, 이 무엇보다도 이 바이오다인의 밸류데이션 자체가 이제는 아주 견고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시의 자궁경부원 진단 키트 판매 수에 따라 가지고 자, 비례해서 실적의 과시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로슈가 파는데 그냥 쉽게 팔겠습니까?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스프레이가 나오게 되면 지금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무엇보다도 한 200억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선반영을 받아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도 좋고요. 저는 자, 오히려 더 이번에 좀 성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 있어가지고 유한양행이 이어가지고 바이오다인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시가총액 5천억에 유보율 260%의 부채가 2%밖에 없는 초우량의 바이오다인을 자, 목표가, 손절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안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목표가 수정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캔들을 보게 되면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자리에서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언제 이렇게 바이오 업종에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가졌는지 자,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즌이 왔고 그들 또한 이 시즌에 따라 가지고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재료와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존돼 있는 기업들로 선택과 집중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에 지금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면 빨리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업종은 제약바이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연내 임상 1상 진입이 전환방되고 있고요. 자, 파킨슨 치료제 미 FDA 임상 2상의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메시 쪽의 신약 후보 DD01의 미국의 2상 투여 개시를 통해 가지고 자, 이 파이프라인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자, 화두인 비만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내시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GLP-1 계열의 펩타이드 경구용 자, 먹는 비만 치료제의 유일한 또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 기업의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속도 자체도 상당히 빠릅니다. 또 여러분들 좀 10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위고비가 지금 출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선풍적인 한 번에 좀 곽광을 좀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한 기업으로서 자, D&D 파마텍이 현재 5일선의 기관과 외국인의 관리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장대 양봉에 망치를 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도 1313
챌린지의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313 챌린지 이 포트 그리고 편입과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쭉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파트너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바이오가 우리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파트너님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수급과 차트를 활용해서 종목을 골라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를 네.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남에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그렇죠. 종목을 찾는 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항상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투자 조언을 좀 자, 알려주신다면. 맞습니다. 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세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 현황 파악을 잘합니다. 현재 시장의 어느 업종과 어느 이 테마, 어느 종목이 주도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업종과 그 주도 종목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잘한다. 주식을 잘한다는 말은 고수익을 누리고 언제든지 수익의 셀링 포인트가 오게 되면 항상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은 말 그대로 이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수익보다도 위험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런 주식은요. 많이 잃습니다. 자, 그런데 잃는 거는 적게 잃고 먹을 때는 많이 수익을 먹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면 현황 파악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현명한 방법, 현명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돌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PD님 지금 이데일리 전광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자, 보여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오전 일찍 9시 5분에서 10분 사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데일리 전광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게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모든 게 보입니다. 2차 전지가 언제 움직였냐?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전체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정이 다 납니다. 그 9시 5분에서 10분까지 여러분들이 전광판을 보고 포지션을 정해 놓는다면 오늘 대부분이 수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관심 종목 옆에다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 깨알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로 실눈으로 뜨면서 모니터를 레이저를 쏘면서 어디가 강한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한테 다 먹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전광판, 우리 이데일리 방송은요, 오전 방송, 개장 방송, 그리고 현재 장중 방송, 종가 방송까지 왜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여드리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데일리 TV로 봅니다. 그 이유는 현황 파악을 하고 어느 업종과 어느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1시 방송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 정훈장과 함께 주식에 있어가지고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그날의 업종 그리고 주도 업종에 따라 가지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말하고 싶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 빨리 뛰어가가지고요. 2시부터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에 들어오시게 되면 너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썰을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못다한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주제는? 자, 네. 오늘 주제는요. 현재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정배열 초입이 만들고 있는 2차 전지와 그리고 현재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반도체, 그래서 BBB, 빅3의 종목들을 가지고 빅스의 업종과 그에 관련되어 있는 유망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장을 그 추세를 쭉 살리게 할 수 있는 3가지 업종에 대해서 봐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 파트너님하고는 내일 오후 1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비상입니다. 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가시화하고 있어서인데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는 하지만 시멘트 가격 인하 압력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하락이 뒤따를 공산도 크겠죠. 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정부는 공사비 급등 주요 원인으로 비싼 시멘트 가격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멘트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멘트 생산에 꼭 필요한 유연탄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죠. 최근 유연탄 가격이 내렸음에도 시멘트 가격은 제자리인데요. 이 시멘트 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로 판매량이 크게 준 데다 정부 규제로 환경 설비 투자 부담까지 안게 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 전기 요금은요, 시멘트 제조 원가 중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부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 검토가 국내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뒷말이 사실 많습니다. 중국 시멘트는 제조 과정에서 온갖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있어서 환경 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중국산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 솔직히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진 않네요. 이지혜 비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